안녕하세요. 문진묵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이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명세서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요. 풀네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네임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차이명세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세서는 차이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어떤 차이냐고 하면은 첫 번째 차이는 세입과 수익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세출과 비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회계에서 쓰는 용어고요. 수익은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세입과 수익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그리고 세출은 예산회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비용은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차이는 세출과 비용의 차이입니다. 차이명세서는 세입과 수익, 세출과 비용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는 서로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각각 따로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회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명세서만 추가로 이해한다고 하면 재무회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명세서는 두 가지 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해 주진 않고요. 세입과 수익, 세출과 비용의 차이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과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4 용지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회계 처리를 소모품비라고 하게 됩니다. 세출, 즉 돈이 나갔냐를 살펴볼게요. 돈이 나가나요? 당연히 나갑니다.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비용 발생했습니까? 소모품이 발생했습니다. 비용도 발생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이명세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명세서에는 세출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만 기재가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구분은 자산 증가입니다. 회계 처리는 직기비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겠죠. 세출 발생했나요? 돈 나갔습니다. 비용 발생했나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구입한 겁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차이를 차이명세서에는 자산 취득으로 인한 자금 유출로 기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부채가 감소한 겁니다. 회계 처리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게 되고요. 돈이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비용 발생한 게 아니라 부채를 상환한 겁니다. 따라서 차이명세서에는 부채 상환으로 인한 자금 유출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처리입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는 감가상각비입니다. 돈이 나갔나요?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돈이 나가는 거래가 아닙니다. 비용은 발생했나요? 비용 발생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자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라고 차이명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입과 수익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현금입니다. 1월 1일자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이 없습니다. 회계 처리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초현금은 전년도 기말 현금이 2월 된 것이지 회계 처리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입이 발생했나요? 세입이 발생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세입 세출이라고 할 때 세입 부분을 먼저 보면은 자치단체의 세입은 기초현금 더하기 당기 증가한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1월 1일자에 갖고 있던 현금도 세입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이거는 단지 자금이 이월된 거지 수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이를 발생하게 되고요. 요게 차이 명세서에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요. 재산세를 징수하고 수납하는 경우입니다. 100원만큼 징수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회계 처리는 재산세 수익이 되고요. 돈이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징수만 한 겁니다. 수납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세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100원만큼 징수 결정한 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90원만큼 수납했다고 하면 이거는 자산 감소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미수 재산세가 되고요. 세입 발생했나요? 90원만큼 돈이 들어왔습니다. 90원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수익은 징수 결정할 때 이미 다 인식해줬습니다. 수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묶어보면 세입은 90원이 발생한 거고요. 수익은 100원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10원만큼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라고 해서 차이명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토지 매각한 경우입니다. 자산이 감소합니다. 회계 처리는 토지입니다. 세입 발생했나요? 돈 들어왔습니다. 수익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산을 처분한 거지 수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 처분으로 인한 자금 유입이라고 해서 이 차이를 차이명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차입하는 경우입니다. 부채가 증가합니다.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세입 발생했나요? 돈 들어왔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빌린 거지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를 부채 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이라고 해서 차이명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차이명세서는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차이명세서를 100%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100% 이해하려면은 회계를 한 5년 이상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혹시나 누군가가 이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개요 정도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하나하나 금액을 검증하는 거는 거의 설명하기도 불가능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도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이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